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경찰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의 공부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좀 할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경찰학에 대한 여러분이 혹시 놓칠 수 있는 요소를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경찰에 대한 고민들은 결국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고민하는 공통적 요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굳이 뭐 마스크까지 끼시고 마치 시위 현장처럼 침묵의 룰을 지키지 마시고 그렇죠? 어차피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하다 가볍게 툭툭툭 던져서 구별 없이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이 지금 수험에서 굉장히 핫 이슈죠.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경찰학을 도대체 어떻게 해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서 비법이 뭐냐, 비법을 찾는다. 사실 비법이란 말은 좀 안 맞고, 우리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제 남은 시간을 대비했을 때 경찰을 정리하면서 해결해 갈 것인가, 그래서 how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째, 여러분이 이 경찰학에 대해서 지금 처음 하시는 초시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이다, 재시생이다, 삼시생이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팔이 없다. 네, 이 프라임에서 지금 공부하실 정도면은 아마 어느 정도 초시생 이상 단계는 되셨을 거고, 뭐 일어나 저런 한 바퀴는 돌아보셨을 텐데 기출 문제도 한 봤을 걸 가능성도 큰데, 이 기본 이론이라는 부분하고 기출이라는 부분을 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경찰학에서 일단 이 기출을 토대로 해서 들어간 것을 저는 말립니다. 비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뭐 이론 한번 봤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기출에 가서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틀렸던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딱 외워가지고 그래 빡 돌려가지고 그냥 빡공 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딱 커트라인 아래 점수를 받습니다. 예. 이 경찰학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과목 자체가 여러분 형사법이죠. 헌법이죠. 얘는 뭐예요? 학이 붙었잖아요. 학. 수험 과목에서 여러분 학이 붙은 과목은 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완전이란 말이 너무 뭐 완전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과목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존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법과목 공부하듯이 경찰학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반대로 경찰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경찰학 하듯이 법과목을 공부한 그 법과목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과목이 다른 건 내용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면 거기에 맞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 문제입니다. 물론 뭐 하루에 1시간도 공부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은, 여러분 정도의 학습량을 채워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이 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적으로 해결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설명에서는 여러분이 각자 상황들이 뒤엉켜 있을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개별적 상담은 또 별도로 할 겁니다만, 이 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범위가 넓습니다. 넓어요. 범위가 넓고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객관식에서 여러분을 만약에 객관식에서 이 경찰학을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골 때리는 시험이 됩니다. 이 한 과목만으로도 충분히 선발 시험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왜 그런 말, 여기에 바로 기본적으로 행정학이라고 불려지는 영역에서 나오는, 행정학에서 나오는 조직, 인사, 재무, 관리, 통제, 이런 요소들이 베이스에서 깔려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행정작용이죠. 행정법적 측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토대가 또 쫙 들어와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경찰공무법이라든가, 그리고 경찰관 조직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쭉 들어오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별개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이론이라고 불려지는, 좁은 의미 이론에 불려질 수 있는 이런 토대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념은 어떻다, 경찰의 역사는 어떻다, 직무의 범위는 어떠하다, 그리고 학설은 어떻게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까지, 거기다 또 세부적으로 약간 비중은 작지만 범죄에 대한 것도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국 역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죠. 이런 형태에다가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에다가 또 뭐가 들어오냐, 흔히 얘기하는 강론으로 대표되는 영역에서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영역별 적용이라는 것. 이 영역별 적용은 NCS로 불려지는 실무적 적격에 있는 것들의 내용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냥 경찰학 하지 말고 하나씩 쪼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5과목 시험 치면 됩니다. 그걸 경찰학이라는 걸로 하나로 묶어놨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첫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경찰학 한 과목 아니요. 무슨 한 과목? 여러 과목의 결합입니다. 여러 과목의 결합. 그 결합에 맞게 그러면 이 학을 제대로 하려면 이 결합에 들어와서 이 과목이 갖고 있는 각각 파트의 성격에 맞게 또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고 그냥 똑같이 열공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맴돌면 항상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경찰을 못하지? 경찰을 왜 안 되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에게 어디를 왜 어떻게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초지생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학과목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바로 이론적 배경이 넓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그러면 시험 범위에서 고민할 건 어느 정도까지 나갈까? 특히 지금 여러분이 제일 관심사는 사실 강론은 그래 대충 뭐 법령 좀 외워가지고 딱 해가지고 나온 것만 기출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감을 잡고 있을 거고 얘가 어디까지 나올까? 행정법 이게 어디까지 들어올까? 이 두 영역이 제일 고민거리일 겁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출제위원도 이걸 고민해요. 출제적 관점에서 영역의 사실 재량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끌어들여서 이거 행정법이다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끌어들여 행정학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잘못 나왔다든가 혹은 출제 오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재량의 영역이라서. 알았죠? 그러면 이러한 영역들까지 고려했을 때 안 나왔던 것까지 다 해서 예를 들어 행정법이다. 행정법을 경찰학에서 엄청 확장해가지고 이 경찰학 플러스 행정법 같은 이런 체제로 가버리면 수험에서 오버죠. 경찰학은 잘할지 모르지만 다른 과목을 공부를 못할 거니까. 과목체계 세 과목을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야만 여러분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게 현실이고 시간적인 물리적인 제약도 있는 상황이잖아. 알았죠? 그리고 행작의 범위에서도 별거 없던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출의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이 기출과 범위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 경찰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출제원 풀이 바뀌어버립니다. 출제원이. 기존에 누가 냈냐면 순경시험 같은 경우에는 현직 총경급 아래 있는 그들이 이제 실무적 차원에서 들어가서 주로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하느냐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대충 검토해서 그걸 재변형 재탕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 현직 경찰관이 실무 측면에서 출제원으로 들어가면 출장비를 얼마 안 줍니다. 알겠죠? 수능처럼 한 달간 합숙훈련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수능처럼 한 달간 합숙훈련 해가지고 정말 출장비 빵빵 해주면은 문제 잘 다듬지. 그래서 경찰 순경시험에서 항상 오류 시비가 매 해마다 끝나지마다 계속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출제원들의 시간과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출제원이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는 뭐냐? 이제는 현직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각 대학교 전국에 대략 한 70개 정도의 경찰학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있는데 그곳에 풀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다 들어가진 않고 교수들도 조교수 있고 부교수 있고 전교수 있고 있는데 최소한 부교수급 이상 알겠죠? 그 직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출전 풀들이 한 100명 안팎 정도 됩니다. 그들 중에서 이제 돌는데 물론 그 안에 또 이제 복잡한 약간의 뭐 학연 이런 관계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만 그건 뭐 논외로 빼버리고 이제 중요한 교수들이 들어가면은 그들은 물론 기출을 어느 정도 고려는 하지만 이거 너머에 있는 것들에 흔히 하기는 폭탄성 수험생이 받을 때 폭탄성 문제들이 이제부터 여기서 터져 들어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경찰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출에서 그냥 돌린다라는 개념에서 들어가면 이 범위를 못 벗어나죠.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이론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학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두고 체계적으로 해둔다는 말이 뭐냐면 좀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나 기본서 갖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봤으니까 그래 대충 해서 내가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읽힐 수 있으면 여러분 경찰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해서 바로 읽히면은 수험을 그만두고 현직 교수로 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 과목은 그렇게 읽어서 읽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냐? 이 이론의 제일 중요한 건
강의를 듣고 토대로 해서 이해를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야 돼. 이것만 계속 돌리는 건 둘 중에 하나야. 공부를 쉽게 할 때 이렇게 돌리면 돼. 그냥 객관식 풀면 되거든. 틀려도 풀고 맞춰도 풀고 풀다 보면 켜지겠지. 알겠죠? 그래서 외워버리는 거죠. 그게 기존에 여러분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이라고. 그러면 외웠던, 이해해서 풀었던, 몰라서 풀었던 별로 고민거리도 없고 차별도 하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합격하면 끝나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지문서에 이제 리얼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죠? 두 문자 아무리 따서 외우면 뭐합니까? 현실에서 그게 적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그 두 문자를 따놨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재가 그대로 EBS 교재처럼 시험의 기준에 대해서 그걸 낸다고 한다면 이래 외우든 이해를 하든 모르든 알든 간 상관없죠.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두 문자 땄던 이 간격을 벌려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이 경찰사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경찰사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찰사에 대해서 보면은 쉬워 보이죠. 정말 괜찮지, 쉽고. 그런데 이 경찰사에서 제가 오늘 자료로 잠깐 샘플로 내드렸는데 이름표들을 쭉 외운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과연? 암기만 할걸? 경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48년에 우리가 정부의 기본법인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53년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게 경직법이죠. 자, 이제 경직법을 만들고 그리고 1969년이 되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경찰공무원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991년이 되면은 바로 기본적으로 경찰법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경찰법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이제 경찰청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 전은 무슨 책이었냐면 바로 74년에 유영서 저격 사건을 비롯해서 만들었던 치안본부제도고, 그 전에는 그냥 치안국 수준이었죠. 자, 이게 현대 대한민국 경찰서에 다예요. 뭘 외우느냐? 이거 세 개 외우세요. 알겠죠?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것들 이걸 다 쫙 보고 정리 잘 돼 있죠? 자, 그럼 두 문자 따가지고 경찰, 경경, 국, 경경.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경찰병원을 몇 년도에 설립했건, 경찰대학을 언제 설립했건, 해경을 언제 분리시켰건, 물론 알아두면 좋죠. 여력되면 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냐면 해야 될 걸 제발 좀 정확하게 뭘 할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건데, 여러분 그냥 똑같이 보고 확장하니까 이게 저거고 저게 저거고 나중에 양이 쌓이니까 지치는 거죠. 해야 될 걸 정확히 한다는 것이 경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영역에서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곤란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잘 될 거니까. 그걸 모르면 해설화돼 있고 이해 위주의 이 강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가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 있죠. 그리고 막판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그때는 진짜 미친 듯이 이제 암기하면서 객관식용으로 훈련을 트레이닝을 해 가는 거죠.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모의고사를 풀고 아무리 많은 기출 문제 풀어봐도 그 풀 안에서는 하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쏟아붓는 시간 대비해서 점수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면 효율적 공부를 합니까? 효율적 공부 어떤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효율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투입의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니까? 시간 투입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 시간을 사용해야만 점수로 변하는 일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책의 속에서 바로 이 기출을 접근해 가시라는 것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넓고 광활해 보이지만 분명히 해결책이 있는 과목이고 또 경찰학이 40점의 비중이면 굉장히 해볼 만한 전략적 과목이 돼야 되는 거고 단연히 그렇게 탄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기출을 완전히 쌩 무시하고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기출은 기출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습니다. 설마 들어가서 이 교수님 낸다 해서 기출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문제만을 창작하지는 않겠죠. 40문제 중에서 대략 한 30문제 정도로 기출 베이스 영역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5문제 이 영역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고, 이 기출을 활용하는 것은 자주 나오고 뻔한 문제들도 있지만 기출은 그 문제 단위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씩 출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기출 문제 단위에서 해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출 문제 풀이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을 그냥 막 푼다. 시간 제한 내에 푼다.
특히 여러분에게 뭐 1시간에 기출 100문제 풀기라든가 뭐 이런 스타일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정말 비추입니다. 그건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도전해서 될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출을 전체 영역에서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것과 잘 안 나오는 것들, 예외적으로 나왔던 것들 정리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 그건 스타일별로 달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경찰학 자체의 범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 정리를 하시게 될 텐데, 정리 단계에 갔을 때 이 정리는 스타일은 다릅니다. 평소에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저렇게 단계를 접근해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본서에다 기입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단권화 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출 문제집 자체를 또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텐데, 그러나 그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정리 단계가 되었을 때는 기본 이론보다 기출보다는 분명히 더 줄어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 자체가. 알겠죠? 양을 늘리는 공부를 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양 늘리기 제일 좋은 게 섣불리 모의고사라든가 섣불리 기출 이것저것 짜버리면 확 커져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될 건 아는데 결국 시간에 쫓겨가지고 미루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리 부분은 다음에 정리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습관들이 좀 다를 거니까 그건 개별 상담에서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찰학에 대한 변화라든가 앞으로의 대응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경찰행정법의 영역에 대해서도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체계라는 이해가 제일 중요하니까 체계 이해가 안 된다, 다른컨대 제 강의 경찰행정법에 있는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것도 짧게 뒀기 때문에 이런 게 행정법이다 알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경우에 그래요. 꼭 제 강의 아니더라도 다른 강의도 괜찮으니까 그게 그냥 강의로서 과연 가치가 있고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면 강의로서 위치가 되는데,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미 공부를 해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주라고 하진 않겠지만 파트별로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골라서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 넘어가고 이제 2월이 임박하면 그때는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 타이밍이 12월에서 딱 넘어가기 좋은, 커버학습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니까 이후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각자의 어떤 보완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도저히 해결 안 되면 상담도 신청하시고, 네이버 카페 팩트경찰학이라고 있는데 그 팩트경찰학에 오시면은 상담원도 있으니까 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뭐 매일 프라이빗 오니까 상담하셔도 될 거고, 어쨌든 그냥 가지 마시고 지금 요 저랑 만났던 것을 계기로 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경찰학의 공부의 문제점이 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커버를 반드시 하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걸 하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충분히 최소한 20점 정도는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고만을 바쁠 텐데 짧지만은 기본적 경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침묵하러 오신 건 아니니까. 없어요? 모두 공부를 잘하고 계시군요. 그럼 다행입니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기회가 있을 때 뵙도록 하고, 나중에 한번 총정리적으로 아마 1월 8일 정도에 OX 특강을 토대로 해서 이 영역이 확장되는 게 어떤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겪을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카페 공지도 나가고 학원 공지도 나가게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